서해대교가 오는 19일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2015년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당진경찰서는 특별 반범 활동을 펼칩니다. 당진시청에서 당주미 모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JRB 뉴스 조아진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4일 서해대교 케이블 교체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당초 예정됐던 성탄절이 아닌 오는 19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빠르면 이달 19일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전 구간 통행이 재개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인 25일보다 6일 앞당긴 것입니다. 당초 예상됐던 오는 24일까지 끊어진 72번과 56번 케이블 교체 작업을 완료해 성탄절인 25일 서울 방향을 개통하고 목포 방향 중 일부 차로를 막고 57번 케이블을 교체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주중 케이블 3개 모두 교체 작업을 끝낼 수 있어 조기 개통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19일 개통이 재개되면 화재 발생 후 16일 만입니다. 도로공사는 복구가 예상보다 순조로웠고 낙뢰 화재가 사고 원인으로 유력해진 만큼 다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개통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케이블 화재 원인으로 낙뢰설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5년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는 23개 기관단체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결성됐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병희 부시장과 이재광 시의회 의장, 김택준 경찰서장을 비롯한 협의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학 근절과 시민 안전을 위한 그동안의 주요 추진 상황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의회는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 치안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활동을 통해 시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주 동안 특별 방범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진경찰서는 내년 1월 3일까지 기동대 등 가용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주택가와 독신여성, 밀집지역 등 다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하기 쉬운 소매치기와 성추행 등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또 관내 금융업소와 금은방, 편의점 등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당진경찰서는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위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취약지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합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민간 참여 치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밖 선도 보호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잦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진경찰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해대교 교통통제에 따른 교통관리 대책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16일간 특별 교통관리 대책도 수립 시행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2016년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성공 기원을 위해 당주미 모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당진시는 2016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에 당주를 담그기 위해 당주미를 받는 행사를 지난 14일 당진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장 당진시장, 정병희 부시장, 이재강 당진시 의회의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당주미 출염, 소지 쓰기, 기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당주미 모으기 행사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시청과 송화급 사무소,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병행 모집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속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고자 축제 시작 100일 전인 오는 22일에 당주를 담그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담근 당주는 축제를 준비하는 많은 이들의 100일간의 피땀과 더불어 축제의 시작과 함께 그 진해진 맛을 맛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당진시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2016년 4월에 열릴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에 쓰일 당주를 만들기 위해 당주미를 모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오는 18일까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의 소망을 담은 소지를 달아드리고 또 당주 한 병을 증정해준다고 합니다. 당진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JIB 뉴스 조아진입니다. 제1회 당진시 장애인 문화축제가 당진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개최됐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현장, 박영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이 지역 장애인단체와 연합해 지난 1년간 장애인이 보고 듣고 배운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수화, 댄스, 풍물, 태권도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펼쳐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으며 손뜨개 교실에 참여한 장애인 부모님들이 정성 들여 만든 털모자를 장애인들에게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문화축제는 장애를 뛰어넘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장애의 벽을 깨고 문화로 소통하는 장애인 문화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 뒤로는 댄스 공연이 한창인데요. 이렇듯 장애 예술인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고 또 나아가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JIB 뉴스 박영란이었습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신평에서 내양간 연육교 건설 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을 배제했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사업을 무산시킨 것으로 보고 시민들은 원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0일 충남도와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신평에서 내양간 연육교 건설 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업은 당진 신평면에서 당진 평택간 서부도를 잇는 2.42km의 다리를 연결하는 게 골자이며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1순위로 26억 원의 기본 설계비까지 책정됐다가 이번에 기재부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이 연육교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기존 당진이 관리하던 당진 평택안 매립지 71%를 평택 관할로 넘겨준 것에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분쟁지역이란 이유로 당진과 평택, 양 지역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떠미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평택은 매립지 관할권을 상당 부분 가져간 이유가 우수한 접근성이기 때문에 연육교로 인해 당진의 매립지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서 당진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번 연육교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에 기재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주민들의 힐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나눔숲을 조성했는데요. 지난 6월 착공한 봉은리 나눔숲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벌써 봄이 기다려지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지난 7일 준공된 봉은리 나눔숲입니다. 위치상 송악 IC와 근접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공단 근로자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녹지 취약지역 생활권 주변 녹지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여가활동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산림청사나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송화읍 봉은리 1671번지에 조성된 나눔숲은 면적 23,000제곱미터에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착공했습니다. 당진시는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 및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녹색 공간을 제공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나눔숲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숲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전탑 건설을 두고 한전과 충남 당진시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며 변환소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한전은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공장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인 북당진 변환소 설립을 둘러싼 당진시와 한국전력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당진시가 변환소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당진시장 등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송전선로 전 구간에 대한 지중화와 추가 전력설비 건설 금지 등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지역 내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1%도 안 돼 시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당진시장은 송전탑 건설을 절대 허가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아산시가 지하수 자원의 수위 저하와 고갈 등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감을 부과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 부담감은 관련법에 따라 지하수 1톤당 85원씩 부과되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 운영, 지하수 방치 공해 원사 복구 추진과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충남 보령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07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시는 국가시행사업 14건에 3,670억 원, 자체 시행사업 58건에 637억 원으로 모두 72건에 4,30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보령시 개청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역대 최대 확보했던 지난해 3,291억 원보다도 1,016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시는 내년도에는 사회기반시설 분야에만 무려 1,882억 원의 국비 확보를 통한 동서와 내륙 간 교통망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명실상부 서해안 최고의 관광해양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빈도 증가에 대비해 내년 봄철 영농기까지 기상 전망 및 농업용수 상황을 분석한 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저수지 49개소의 평균 저수율이 46%로 11월 내린 단비로 다소 상승했지만 영농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도비 보조 및 예비비 등 6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난 7월부터 한발 대비 용수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가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철 폭설 강풍에 취약한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경량철골 및 PEB 철골 건축물 404곳, 노유자 시설 44곳, 집회장 44곳, 재난위험시설 25곳 등 모두 5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도는 시군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우선 점검을 벌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현장 확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태안군은 안전행정부 주관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지침에 따른 2014년도 전국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절감률 2위를 기록해 정부로부터 일반 교부세 27억 5,200만 원을 교부받게 됐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또한 태안군 청사에너지 관리 담당자인 김은곤 주무관도 2014년도 전국 자치단체 청사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정부 포상자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청사에너지 절감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지정한 후 실적을 평가,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 및 유공자를 발굴해내는 시책입니다.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인 김석봉 후보의 인터뷰를 담아봤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와 또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인터뷰는 한 6가지 질문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총선에 출마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삼성에서 18년 일하고 청와대에서 5년, 6년 일을 하고 다른 길을 찾지 않고 당진으로 내려왔던 것이 당진이 지금 정말 발전해야 될 때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시기이다. 이런 그 마음에서 정말 그 당진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힘이 있을 때, 제가 아직도 여러 인맥이라든지 써먹을 수 있을 때 제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에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당진이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그 사이에 다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처럼 가면 땅 뺏기죠, 기업 뺏기죠, 기회 뺏기죠, 시간 뺏기죠. 빼앗기는 당진으로 가서는 당진의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 지도자가 중요하다. 빼앗기는 정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사고의 틀에 갇혀있는 행정 관료 스타일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열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당진의 여러 가지 것들을 키우고 채워서 더 큰 당진으로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듣기로는 이번 10년 안에 또 당진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렇게 러브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락이 오셨는데 굳이 당진에서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당진이 서해안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당진의 그 경제적인 파트너 비중이 미국과 중국 이 양대 산맥으로 되잖아요. 앞으로 중국과의 그 관계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로 놓고 보면 첫 번째로 당진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또 땅이 있어요. 넓은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느냐, 어떤 아이디어로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나 세계 사회적 흐름이나 굉장히 그 급변하잖아요. 급변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짧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좀 이렇게 넓게 보면 이러한 기회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들은 이제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모셔와야 돼요.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단적인 예로 미국 엘라바마주에서 기아자동차 유치를 해갔잖아요. 엄청난 그야말로 특혜를 주면서 모셔갔어요. 우리한테도 그러한 그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예전처럼 뭐 들어오는 기업들 받으면 되지 이러한 마인드로 간다고 그러면 아마 몇 년 안에 저쪽 그 전북에 있는 새만금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기회를 빼앗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5년 그리고 10년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당진 미래를 위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당진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기업 유치 이외에도 또 다른 뭐 다루시고 싶은 현안이라던가 뭐 그런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2015년 당진 시민들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멀쩡하게 매립이 다 끝나면 270만 평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70만 평 정도 되는 저 넓은 땅을 정말 아야소리 한 번 못하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될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되찾아오기는 굉장히 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반드시 당진의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빼앗아 와야 되는 땅이에요. 그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당진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자리도 당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또 따져보면 좀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진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이 함께 가서 살 수 있는 도시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걸 수 있는 도시다. 라고 할 정도로 좋은 일자리를 첫째는 두 번째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들을 유치를 해와야 돼요. 좀 더 심한 말로는 정말 좋은 기업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을 가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예. 그것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진이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뭐 후에 어떤 도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어떤 도시로 갈 것이냐, 예?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비전이 확정적인 비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시민들과의 공감대도 다소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준비를 해서 함께 시민들과 함께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좀 주안을 두려고 그러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도시의 기본 인프라 그거는 이제 도로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이러한 그 구조적인 것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것도 미래 비전에 맞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문화 같은 좀 풍요로운 생활, 그 다음에 젊은 가족들이 와서 당진에 와서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른 어떤 도시보다 당진이 좋다. 그러한 그 비전을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건 지금부터 다져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당진은 사실상 다들 제철 도시, 공업 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농업 도시예요. 벼 경작지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죠. 그 다음에 쌀 생산량도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요. 그 다음에 뭐 감자, 꽈리, 고추, 달래,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 첫째 보장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판매가 어려워요. 조금 싼 가격이라도 팔리기만 한다고 그런다면 농민들 시름이 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농촌 농업 농민의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의 하나로 안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진의 국회의원이라고 그런다면 다른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농수산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농업 문제를 공부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고 이건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바로 당진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방향으로 해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돼도 의정 활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당진이 그만큼 기업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하면 당연히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진만큼 좋은 관광 인프라가 없어요. 관광 자원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중국과의 거리나 교통 여건도 그렇고 수도권, 그 다음에 대전권, 그 다음에 전라도권 아주 좋잖아요. 접근하기에. 그래서 앞으로 이 관광도 당진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또 많이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 뭐 실업 문제라던가 노인 일자리 문제가 또 지역적으로 많은 곳에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당진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해결 방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맥락 똑같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기업이고 기업은 알아서 들어오는 기업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기업, 좋은 기업들을 그야말로 모셔와야 돼요. 그거는
한국의 기업일 수도 있고요. 미국의 기업일 수도 있고요. 중국의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업도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되는 거 모시고 와야 돼요. 그걸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청년 일자리가 해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문제. 지금 당진도 고령화 사회를 이미 넘어서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그래서 요즘 경로 노인대학 다니면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요 인근 지역의 홍성 예산에 홍문표 의원께서 노인복지청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 관련된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노인복지 관련된 사업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개발을 해나가는 부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이 있고 복지 문제를 다루는 보훈처가 있고 하듯이 노인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중앙부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도 홍문표 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또 당진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선을 자신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자신합니다. 자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이에요. 시민들 뜻이에요. 유권자들의 뜻입니다. 유권자들의 판단이고. 정말 당진이 왜 지금 같은 아픔을 겪고 있고 당진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지금까지 안 됐고 그럼 앞으로 누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자신합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끝으로 또 저희 제2방송의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진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아까도 모두의 말씀이 됐듯이 당진의 미래 정말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서도 대단한 그 성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미래가 또 큰 모습이 있어야 우리 자신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자손들의 삶도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관계들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위한, 당진의 미래를 위한, 우리 자손의 미래를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더 큰 당진을 만들어가는데 누가 필요한지, 누가 해낼 것인지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결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후에도 기온이 오르지 않아 체감 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눈도 많이 내릴 전망이니까요. 아침 출근길과 퇴근길에는 도톰한 겉옷으로 보온 관리에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도 짙은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기상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진 지역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 한낮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주 지역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2도로 예상되겠고요. 청양 지역 영하 1도에서 3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세종은 최저기온 영하 1도, 최고기온 3도로 예상됩니다.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이어 바람도 매우 강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3m로 일겠고 또 오후에는 1에서 4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